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이랑 산 지는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았으니 아마 이런 사연을 올리고 구독하시는 분들에 비해 결혼 경력은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저 또한 이런 사연을 올리는 상상은 해본 적은 있어도 정말로 제 손으로 직접 사연을 적어서 올리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하지만 그동안 당해왔던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손이 떨려서 사연이 채널에 올라올 생각을 하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저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거든요. 잘 들어주시고 많은 공감 부탁드려요. 저는 20대 끝자락에 등산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회사 일을 하니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1, 2주에 한 번이라도 등산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들어간 곳이었죠. 기대 반 걱정 반 안고 간 동호회는 20, 30대 회사원들 위주로 회원을 모집하던 곳이어서 나이대도 다들 고만고만했어요. 그래서인지 금방 친목이 형성이 됐고 나중에는 등산이 목적인지 하산 후 맛있는 걸 먹으며 친목 모임을 하는 게 목적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게 됐죠. 저는 사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친구들한테조차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종종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제 성격상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힘들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산 동호회 사람들에게는 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편하게 하게 됐어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보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가 말하기 편하다더니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런 걸 실제로 겪어보기 전까진 잘 몰랐는데 제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게 좋은 점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물론 동호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 그 사람들 모두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거기서 유독 친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랑 동갑인 여자애였는데 워낙 성격도 쾌활해서 낯도 많이 가리고 말수도 적은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줬어요. 사회에 나가면 은근히 동갑을 만나기가 힘든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저희 둘만 동갑이라서 더 빨리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동호회를 시작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공식 단짝이 됐고 동호회 외에 밖에서도 종종 만나자는 말에 끌려 한두 번 따로 만나다 보니 정말 둘도 없는 사이가 됐어요. 난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더라. 나 정말 등산 동호회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나도 그래. 나이 먹고 친구 사귀기가 옛날보다 힘들었는데 20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친구가 생길 줄은 진짜 예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근데 너는 등산 동호회 계속 나갈 거야? 나는 좀 그만둘까 싶은데. 뭐? 왜? 나 사실 거기 남자 만나러 간 거거든. 근데 너도 알겠지만 거기 마땅한 남자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관두고 다른 동호회를 들어가든지 하게. 내가 거기서 얻은 건 너뿐이다. 너라도 얻은 게 어디야? 뭐? 그럼 난 어떡하라고. 너 만나는 재미로 나갔는데. 그럼 너도 나와. 나와서 그냥 나랑 등산 대신 자주 만나서 놀자. 그럴까? 등산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전체적인 체력 향상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사실 평일 내내 회사에 시달리고 나면 쉬고 싶을 때도 많고 오히려 더 힘들 때도 많았어요. 저는 결국 그 친구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동호회를 같이 나와버렸어요.
야, 나 너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진짜 자주 만나줘야 돼. 동호회 끝났다고 모른 척하기 없기야. 아, 당연하지. 너는 내가 책임지고 만난다. 그런 의미에서 너 우리 오빠랑 좀 만나볼래? 어? 오빠? 너 오빠도 있었어? 나 쌍둥이잖아. 내가 얘기 안 했나? 우리가 아직 서로 모르는 게 많네. 전혀 몰랐어. 세상에, 내가 오빠 얘기를 안 했더니. 아니, 사실 나 쌍둥이 오빠랑 같이 살고 있거든. 그렇구나. 나 주변에 아는 쌍둥이 한 명도 없었는데 신기하다. 일란성이야? 이란성. 우리 오빠 완전 착하고 괜찮은데 같이 친해지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에이, 니네 오빠도 피곤하실 텐데 뭘 그렇게까지. 왜? 우리 오빠도 너 같은 사람 만나면 좋지? 착하고 섬세하고 이쁘고 능력도 좋고. 야, 됐어. 무슨 소개팅 나가냐? 네가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다. 아, 그래? 그럼 취소. 근데 한번 같이 놀기나 하자. 가만 보니까 네가 딱 우리 오빠 이상형이란 말이야. 우리 오빠 완전 괜찮은 사람인데 어디 저 이상한 나쁜 여자만 만나서 맨날 상처받고 마음고생하더니 이제 연애도 안 하고 있어. 지켜보는 내 복장이 얼마나 터지겠니? 어차피 너도 솔로인데 한번 만나보고 마음에 들면 연애도 하면 좋잖아. 안 그래? 우리 사이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친구에서 가족으로. 너도 단란한 가족 만들고 싶다며.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딱히 연애 생각 없었는데 좀 황당스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밀어붙였나? 그럼 너무 그렇게 연애 쪽으로 생각 말고 만나보든가. 어쨌든 나랑 이렇게 친해졌는데 우리 오빠 언젠가는 한번 볼 거 아냐. 미리 친해져 놓으면 집도 놀러 올 수 있고 좋지. 뭐 그럼 알겠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낯을 워낙 가리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을 갖는데 피로를 느끼는 타입이라 친구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친하다는 이유로 왜 그 형제까지 소개를 받아야 하는지도 이해가 잘 가진 않았으나 워낙 쾌활한 친구라 한 번은 속는 척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말로만 소식을 전해 듣지 친구의 혈육까지 만나서 친해졌던 적은 없어서 이 모든 게 참 신기하고 새롭게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로 친구의 쌍둥이 오빠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어느 정도 준수한 외모였기에 쌍둥이 오빠도 그럴 거라고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괜찮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여자들에게 대어서 연애를 못하고 있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요. 우리 쌍둥이 오빠야. 오빠, 인사해. 여긴 내가 완전 괜찮다고 했던 동호회 친구. 안녕하세요. 딱딱하긴. 둘은 동갑이니까 말 놔도 돼. 말을 놔야 빨리 친해지지. 서로 편하게 하자고. 친구가 신나서 떠들어대는데 저는 좀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하도 부담스러워하니 친구가 그냥 동네 사람 만난다 생각하고 편하게 나으라고 해서 정말로 별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갔는데 막상 친구의 오빠를 보니 너무 괜찮아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꾸미고 올 걸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뭐야? 오늘 둘 다 흰 티셔츠 입었네? 되게 잘 어울린다. 야, 오늘 처음 봤는데 무슨. 농담이야, 농담. 친구가 은근히 밀어주는 분위기 속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본 그 남자는 멀끔한 외모만큼이나 사람도 괜찮아 보였어요. 친구가 워낙에 괜찮은 아이였으니 어느 정도 신뢰가 밑받침되기도 했지만 사근사근한 말투에 섬세한 배려심이 몸에 배어있는 게 정말 어디 가서 만나기 힘든 남자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만나보기 전까지는 친구가 좀 오버한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어요. 친오빠라는 콩깍지를 벗고 봐도 객관적으로 흔치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직업도 개발자라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지 않고 조용한 성향인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만나보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친구가 애써 밀어붙이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더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나게 됐을 때 헤어지기 직전에 먼저 상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건 저였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좀 놀라는 듯 하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제 핸드폰을 가져가 번호를 찍어서 돌려주는데 순간 정말로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게 과장된 비유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뭐야? 잘해볼 생각 없다더니? 벌써 번호 주고받으면 다음부턴 둘이서만 볼 거 아냐? 셋이서 노는 건 벌써 끝이야? 친구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서운한 척을 하는데 제 눈엔 마냥 귀엽고 고맙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은혜 다 갚을게. 서운해도 좀 이해해줘. 진짜지? 나 그 말 평생 기억한다. 은혜 꼭 갚아. 알겠다니까. 그 뒤로는 속전속결이었어요. 첫 연락을 언제 보내볼까 고민하던 게 무색할 정도로 남자 쪽에서 먼저 연락을 보내줬거든요. 번호 먼저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나는 다음 만남 때쯤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답답한 걸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좀 답답해하시지 않게 제가 노력을 해야겠네요. 좋죠. 근데 우리 언제까지 존댓말 써요? 동갑인데. 이제 말 슬슬 놓을까요? 그래. 내가 먼저 놨으니까 너도 놔. 이렇게 바로 놓는다고? 좀 당황스러운데. 네가 답답한 거 싫다며. 맞춰주는 건데. 나 진짜 못 살겠다. 그 사람이랑은 단순히 문자만 주고받아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답답한 거 싫다고 했던 말이 꽤 인상이 강하게 남았는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연애까지 가는 길은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친구가 입증해준 사람이라는 신뢰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비슷한 호감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친구는 막상 저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사귀니 조금 걱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몇 번이나 만났다고 벌써 사귄다고? 연애 때 이렇게 불같이 타오르면 또 빨리 식던데? 둘 다 좀 진정해봐. 내가 어떻게 연결해준 건데? 길고 얇게 오래 가야 할 거 아냐. 솔직히 네 말대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민아. 뭐? 안 된다니까 그러네. 헤어질 거면 차라리 지금 헤어져. 나중에 다시 만날 핑곗거리라도 남겨놓게. 아이, 둘 다 나이가 더 어리면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뻘짓이야. 나 지성이랑 진짜 오래 갈 거야. 길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말대로 얇게 갈 수 있을진 모르겠어. 나 요즘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 다 지민이 네 덕분이야. 그래. 뭐 네가 좋다면 다행이지. 오빠도 아주 좋아 죽는 것 같긴 하더라. 그렇게 밀어주던 대로 잘 된 걸로도 모자라 둘 다 행복해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도 친구는 어쩐지 마냥 기뻐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그게 정말로 불같이 타오르는 저희를 걱정해서인 줄로만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면 뛸 듯이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저도 그때의 친구 표정이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런데 한참 나중에야 알았죠. 그때 친구가 왜 그런 묘한 표정을 지었는지요. 그건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투였어요. 지민아, 네가 나한테 좋은 사람 소개시켜줬으니까
나도 좀 소개시켜 줘볼까 하는데 어때? 뭐? 소개? 되겠어? 응? 뭐가? 아니, 너도 우리 오빠 봐서 알겠지만 괜찮아도 너무 괜찮잖아. 내가 이때까지 같이 산 게 저 오빠인데 적어도 날 만족시키려면 우리 오빠 이상으로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어야 말이지. 아,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회사 사람인데 워낙에 평판도 좋고 집도 좀 괜찮게 살아서 어디 다른 여자가 채가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별로야? 아니 뭐 만나는 볼게. 저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에 친구에게도 좋은 짝을 찾아주고 싶어서 주변에 조금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와 연결시켜주려고 했지만 친구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소개를 받았어요. 저도 처음에 친구가 밀어줄 때 그런 반응이었으니 할 말은 없었지만 문제는 사람들 만나고 난 후 친구의 후기였어요. 어땠어? 좀 괜찮지 않아? 성격도 귀엽고. 뭐 그럭저럭 괜찮긴 한데 우리 오빠보다 괜찮지는 않던데. 일단 그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 키 큰 오빠만 보고 살던 내가 보기엔 좀 남자로 느껴지진 않더라고. 아, 그렇게 작은 건 아니지 않아? 그냥 평균 키인 것 같은데. 오빠가 182잖아. 보고 자란 게 있는 내 생각도 좀 해주라. 알겠어. 남매들이 함께 자라면서 서로의 이상형에 얼마나 미치는지는 굳이 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남매인 친구들을 통해 많이 봐왔기에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노력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던 남자를 2번이나 더 소개시켜줬음에도 친구는 같은 이유로 남자들을 깠죠. 이유는 단 하나였죠. 친오빠에 비해 모자라서. 야, 그래도 이번에 소개시켜준 사람은 정말 괜찮지 않아? 이 사람은 내가 연애 안 하고 있었으면 잘해보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 그럼 너 그 사람 우리 오빠랑 바꾸라면 바꿀래? 나는 당연히 아니지. 지성이랑 얼마나 잘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았음 너도 오빠 버리고 만난다는 소리 했겠지. 하도 친오빠 핑계를 대며 애써 시켜준 소개팅을 단 한 번만의 만남으로 깨뜨리니 나중엔 힘도 안 나더라고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 줄 만한 괜찮은 남자를 물색하는 일도 그만둬버렸어요. 워낙 활발한 애니까 살다가 마음에 드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어련히 알아서 연애하겠거니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생각한 지도 3년이 훌쩍 넘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남자친구와 제 사이에는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까지 빠르게 진행됐던 그때처럼 결혼 준비도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성격 급한 둘이 만나니 결혼 준비마저 손발이 척척 맞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결혼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던 무렵 친구가 저와 남자친구를 앉혀놓고 꽤나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로 고백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데 그래? 심각한 거야? 사실은 너도 알겠지만 나한테 가족이라곤 오빠밖에 없잖아. 친구와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어머니 손에 컸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재혼한 지 오래고 어머니도 쌍둥이 남매가 17이 되던 해에 새 아빠를 데려와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새 아빠 쪽에도 자식이 있어서 집안 내 은근한 신경전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새아빠 쪽 자식이 집안에서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서로 더 의지하며
지금 같은 돈독한 사이가 됐고, 성인이 되자마자 그 집을 탈출해서 그 이후로 쭉 둘이 같이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흔한 다른 남매와는 달리 둘의 우애는 유독 끈끈하고 애틋했어요.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아니, 내가 당장 지금 오빠랑 살고 있는데 오빠가 너랑 결혼해서 집을 나가면 이 집에는 나 혼자 남잖아. 근데 내가 한 번도 오빠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워서. 아, 근데 그 부탁이라는 것이 좀 사람 말문을 막히게 하더라고요. 오빠 없이 살아서 무섭다는 게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 같아서 어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부탁하려는 거야? 설마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어우, 야, 아니야. 내가 설마 너한테 오빠 소개시켜줘 놓고 그런 부탁을 하겠어?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럼 뭔데? 어디 주변에서 룸메이트라도 소개시켜줘? 아니, 룸메이트 만들어봐야 골치만 아프지. 또 안 맞으면 싸우고. 생활 습관이니 패턴이니 맞추는 것도 일이고. 룸메이트는 필요 없어. 근데 그냥 내가 결혼할 사람 찾을 때까지 좀 같이 살아주면 안 될까? 뭐? 대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면 되잖아. 우리 집 저번에 와봤지? 엄청 넓어. 아빠가 우리 두고 재혼한 거 미안하다고 오빠 명의로 넓은 집 하나 해줬거든. 오빠는 결혼하면 그 집은 나한테 주고 간다는데 솔직히 나 혼자 그 넓은 집 살아서 뭐해. 혼자 살기 무서운 김에 너랑 오빠랑 셋이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 너도 집값 아끼면서 좋은 집 살면 좋잖아. 친구가 한 제안은 정말 상상도 못한 종류였어요. 지금 남자친구랑 살고 있던 집이 남자친구 소유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친한 친구긴 해도 소중한 신혼을 신우이와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하는데 가장 막막했던 집값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싫은 제안은 아니었어요. 친구가 사는 집이 워낙 괜찮아서 그런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지 늘 의문을 가지고 있긴 했거든요. 친구나 제 남자친구나 남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연봉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더 그랬어요. 친구랑도 사회에서 만난 것 치곤 급격히 가까워졌을 만큼 잘 맞았고 그 제안을 받았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짧은 시기였지만 이제 막 친구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도 있을 때라 모든 게 그렇게 오래 걸릴 거란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친구의 진심 어린 난처한 눈을 보고 나니 딱 잘라 거절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 부모님도 아시긴 해야 할 것 같아서 상의해보고 얘기해줄게. 그 정도로 적당히 둘러대고 나중에는 거절을 할 생각이었는데 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중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럼 당연히 얼마 동안 들어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왜요? 지금 너랑 지성이랑 따로 나와서 살면 지성이 집은 동생이 쓰고 니네는 다른 집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 니네가 지민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같이 살아주면 그땐 그 애가 그 집에서 독립을 한다는 거잖니. 괜한 돈 쓸 필요가 뭐 있어? 지민이랑은 일반적인 시누이 관계도 아니고 친한 친구니까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 안 그래도 고민 중이긴 했어요. 엄마 생각엔 그 집이 어차피 지성이 명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너도 집 구하려고 돌아다녀봐서 알겠지만 그것만 해결해도 고생이 덜해. 그건 그래요. 잘 이야기해볼게요.
몇 날 며칠을 골머리 싸매며 고민했지만 주변 친구들의 의견도 역시 1, 2년만 고생해보라는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게 서울 역세권 4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더 고민해봤자 별 뾰족한 수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윈윈하는 일일 것 같기도 해서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희 신혼생활은 둘이 아닌 셋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돈 때문에 그런 생활을 선택한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셋이 같이 살게 되니 저와 지민이의 입지 차이가 더 확연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도 지민이가 전화로 뭔가를 부탁을 하면 좀 데이트가 끝나고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하다못해 영화를 보다가도 전화가 오면 받으러 달려나갔을 정도였어요. 아니, 무슨 급한 전화길래 그렇게 뛰어나가? 아, 지민이가 뭐 좀 부탁할 게 있다고 해서. 무슨 직장에서 급하게 걸려온 전화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 나랑 데이트할 땐 급한 거 아니면 좀 나중에 연락해. 아이, 너도 알잖아. 나 예전에 지민이 연락 한번 안 받았다가 집안 풍비박살 난 거. 뒤늦게 알게 된 거. 그때 이후로 지민이 전화는 도저히 무시를 못하겠어. 나 이 얘기도 여자친구한테 해보는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이해해주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 아주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동네에서 경찰도 부르고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남자친구는 친구들과 노느라 동생 전화를 안 받고 넘겼는데 그날 집에 들어가서 온 집안 물건이 박살나 있고 부모님을 뜯어 말리다가 크게 상처가 난 동생의 얼굴을 본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날 동생을 지켜주지 못하고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어서 그 뒤로는 전화를 강박적일 만큼 바로 받았대요. 그래요. 뭐 이런 마음 아픈 가정사쯤은 저도 사람인데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환장하는 포인트는 이 남매의 아련하고 아픈 손가락 같은 사연이 아니었어요. 이걸로 인해 동생 전화를 강박적으로 받는 것까진 그래,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렇다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정말로 그런 트라우마는 동생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듯 본인이 즐거울 때 막상 제 전화는 그렇게 칼같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 이중적이고 다소 차별적이기까지 한 모습이 절 미치게 했던 거죠. 지민아, 혹시 너 지성이랑 연락된 거 있어? 무슨 연락? 아니, 오늘 회식 간다고 했는데 아직도 전화 한 통이 없길래. 아, 진짜? 나는 너랑 연락된 줄 알았지. 전화 한번 해볼까? 안 받을걸? 내가 방금 7통째 했는데도 안 받더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볼게. 친구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얼마 안 지나서 남편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민아, 왜? 오빠 어디야? 나 여기 회식. 지금 3차까지 왔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일은 무슨 일. 와이프가 애타게 찾고 있으니까 전화 좀 받아. 나한테까지 와서 오빠 안부를 다 묻잖아. 뭐? 지금 같이 있어? 지금 같이 오빠 전화 듣는 중. 와, 정말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혈압이 터질 것 같이 화가 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종종 동생이 집착하는 건 알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면서 그런 모습들이 눈에 밟히는 일이 많아지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이래서는 대체 누가 누구랑 결혼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울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은 지민이랑 셋이 못 살겠어. 우리 그냥 이제 분가하면 안 돼? 여보,
분가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런 이유라면 너무 납득이 안 되잖아. 지민이한테 뭐라 하고 분가할 건데. 그러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당신이 내가 스스로 지민이랑 나를 비교 안 하게끔 나한테 더 잘했으면 내가 이랬을까? 여보, 근데 우린 이미 결혼했고 가족이 됐잖아. 지민이는 가족이라곤 나밖에 없는 앤데 아직 평생 함께할 반려자도 못 찾은 상태고 이럴 땐 친한 친구인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당신도 지민이 아끼잖아. 지민이가 당신한테 시누이야? 친구잖아. 그래, 나도 그런 이유로 참아왔어. 근데 항상 보면 당신은 나보다 지민이가 1순위야. 나도 내 남편한테 1순위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왜 당신은 항상 동생이 먼저인 건데? 그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진짜. 당신은 우리 마음 몰라. 당신도 우리처럼 컸으면 언제나 서로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 난 그렇게 안 커서 둘 마음을 몰라.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둘 사이를 이해해야 하는 게 필수 덕목은 아니잖아. 항상 이런 식이면 내가 당신 뭘 믿고 살아가? 나랑 지민이가 물에 빠지면 당신은 지민이 구할 거잖아.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려. 당신 잊었어? 우리 만난 것도 지민이 덕분이잖아. 남편과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속상하고 서운한 점을 말하며 분통을 터뜨려도 남편은 오히려 저를 속 좁고 이해심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속 위에 경일기처럼 느껴져서 나중엔 저도 그냥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남편과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가던 중에 하늘의 장난처럼 제게 아이가 생겼어요. 항상 아이를 낳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원하던 시기는 지민이와 분가를 하고 난 뒤였어요. 남편과는 반복되는 싸움에 마음의 거리도 멀어져 있고 시기상 아이가 생긴 게 마냥 기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 속도 모르고 남편과 친구는 행복해 죽더라고요. 너무 축하해. 너 아기 낳으면 조카 일하는 동안 내가 봐줄게. 너 오빠 닮았으면 정말 예쁘겠다. 나 너무 기대돼. 여보, 정말 고맙고 축하해.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네. 몸 건강히 관리해서 순산하자. 걱정과는 달리 아이가 복덩어리였는지 그나마 아이가 태어나니 남편의 태도가 조금 바뀌는 듯 했어요. 시누이보다는 저를 더 위하고 챙겨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결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시누이 역시 임신한 저를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도 사다 주며 제 몸 관리에 힘을 써줬어요. 어찌나 정성스러운지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게 녹아 사라질 정도였어요. 지민아, 이렇게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고마워서 어떡해? 야, 별말을. 내 조카가 태어난다는데 이 정도쯤이야. 넌 걱정 말고 예쁜 아이나 낳아줘. 임신한 기간 동안 워낙 제게 정성을 쏟아주는 두 사람 덕분에 저는 정말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 정말 세상에 더 부러울 것도 없이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행복은 다시 잠깐이었어요. 어머, 아기가 엄마를 닮아서 참 예쁘네.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더니 저희 딸 역시 남편을 쏙 빼닮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일란성이어도 저와 시누이가 같이 유모차를 몰고 길을 걸으면 저보다는 시누이와 더 닮게 느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시누이를 엄마로 착각하는데 처음에 몇 번은 그럴 수 있다 싶어 괜찮았지만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묘하게 조금씩 달라지는 시누이의 태도를 보니 좀 불쾌하더라고요. 소라가 날 진짜 닮았나 본데 나도 딸 낳으면 이러려나?
야, 내가 네 덕분에 애엄마 체험도 다 해본다. 괜히 닮았다 닮았다 하면 더 애정 가는 거 알지? 나 요즘은 소라가 완전 내 딸 같아. 일 다 때려치고 집에서 소라나 볼까? 어차피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뭐 그래주면 나야 좋지만 그래도 너도 결혼해서 네 애 낳아야지. 독립한다더니 지금 벌써 2년째 같이 살고 있잖아. 소라가 지금이야 어려서 괜찮지만 나중에 크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아기 때부터 같이 사는 건데 불편하긴. 원래 다들 이렇게 사나보다 하고 불편한 거 전혀 모를걸? 방도 딱 4개나 있잖아. 아빠가 우리 넷이 모여 살 줄 알고 방 4개인 집을 오빠한테 준 건가? 완전 딱이다. 넌 결혼 안 해? 내가 결혼을 왜 해? 너 가족 만들고 싶다며. 오빠밖에 가족이 없어서 결혼할 때까지만 우리랑 산다며. 아,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살아보니 오빠만한 남자가 없더라고. 이 집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남자 있지. 제일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 게다가 엄청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조카까지 있는데 내가 굳이 이 가족을 두고 나간다고?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우리 부부 입장은 생각 안 해? 처음에 약속했던 거랑은 다르잖아. 부부 입장? 뭔데? 오빠는 내가 눌러 살겠다 해도 좋아할 것 같은데? 왜? 너는 내가 같이 사는 게 싫어? 갑자기 불쌍한 척 울먹이는 표정을 짓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눈치도 빠른 애가 모를 리가 없는데 저렇게 필사적으로 모른 척을 하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평생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좀 불편하지. 내가 친구랑 살자고 결혼한 게 아니라 내 가정 만들려고 결혼한 건데. 가만 보니까 너는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이 없네. 그래 뭐 남편도 이 집에 크게 욕심 없어 보이고. 너희 아버지가 남매 잘 살라고 주신 집이니까 네가 나가기 싫다면 내가 나갈게. 어? 야,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 너는 아무리 우리가 친구라지만 아이도 있는 마당에 같이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말이 안 될 건 뭐야? 내가 조카 봐준다니까? 이런 시누이가 어딨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랑 나랑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사는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만 얘기해주고 싶네. 어쨌든 이 집에서 우리 둘 중 하나는 나가는 게 맞아. 야, 너 진짜 웃긴다. 그동안 이 집에서 편히 단물 다 빨아놓고 애 생기니까 갑자기 찢어지자고? 그 단물은 뭐 내가 못 빨아서 환장했니? 네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그리고 어차피 이거 남편 명이라며. 네가 왈가왈부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와,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우리 아빠가 나랑 같이 살라고 준 집이야. 너보단 내가 이 집에 소유권이 있지. 너랑 잘 살라고 준 집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가기 싫으면 내가 나가준다잖아. 뭐가 문제야? 나갈 거면 애는 두고 나가. 오빠도 그렇고. 너 혼자 나가라고. 어차피 오빠도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어 보이니까. 미쳤니? 내가 내 새끼 두고 어딜 가? 당연히 애랑 남편은 데리고 가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넓은 집 혼자 다 독차지하고 살면 되잖아. 웃기고 있네. 그 애도 내가 너랑 오빠 소개 안 시켜줬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어. 걔 태어난 데는 너보다 내공이 더 크니까 애는 두고 가. 너 진짜 자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래? 뭐가 말 같지도 않다는 거지? 어차피 소라 데리고 다녀봤자 나랑 더 닮았단 소리 듣는데 네 딸이란 생각이 드니? 집 나갈 거면 내 소개로 만난 가족들은 다 반품하고 가. 그게 맞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자잘하게 쌓여왔던 것 때문에 흥분이 되더라고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니?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고 신우이도 화가 났는지 점점 말하는 수위가 세졌어요. 거의 머리채 잡기 직전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당신 딱 정해. 나랑 살 거야? 당신 동생이랑 살 거야? 뭐?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얘가 이쁘고 착한 줄 알고 오빠 소개시켜놨더니 오빠랑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감히? 네가? 빨리 대답해. 나 더 이상은 얘랑 못 살아. 얘랑 당신 관계에서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도 이젠 지쳤어. 당신이 얘 택하면 소라 데리고 깔끔하게 사라져 줄게. 둘은 나 없었을 때 원래 살던 대로 살아. 나도 소라 데리고 내 인생 새로 시작할 테니까. 여보, 대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내가 지민이랑 당신 중에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하라고. 같이 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 어렵지. 그래. 그래도 우리 그동안 잘 지내왔잖아. 잘 지낸 건 당신뿐이겠지. 당신이 묘하게 지민이랑 날 차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기나 해? 아니, 뭐 몰라도 어쩔 수 없지. 지금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속은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는데.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가 그냥 사라져주는 게 맞겠어. 이 이상한 집안에 낀 내가 잘못이지. 나랑 죄 없는 소라는 놔줘. 다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래 오빠. 가겠다는 사람 굳이 붙잡지 말자. 그래도 애는 두고 가라니까. 끝까지 헛소리를 늘어놓는 신우이를 보다가 말없이 남편 쪽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가만히 쳐다보길래 저는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응시했어요. 지금 나 안 잡으면 평생 당신 딸 못 보고 살 거야. 그래도 괜찮으면 나 이대로 보내. 뭐? 너 지금 애 가지고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라 생각해도 할 수 없어. 나도 좀 살자고 이러는 거니까. 저는 방에 들어가 아이 짐부터 챙겼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버리고 싶어서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챙겼죠. 잠시 조용하던 남편이 방에 뛰어 들어와서는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여보.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빠른 시일 내에 지민이 내보낼게. 아니? 그럼 내가 며칠을 또 얼굴 보고 살아야 하잖아. 그리고 그래놓고 또 안 내보내면 난 어떡하라고. 내보낼 거면 지금 내보내. 야, 이 미친년이? 너 일로 와. 뭐? 지금 내보내? 이게 돌아도 단단히 돌았나? 이지민, 너 나가라. 어? 오빠, 뭔 소리야. 미쳤어? 내가 그동안 이 사람 힘들게 한 건 맞아. 너랑 있으면 나도 모르게 너한테 더 신경을 쓰게 돼서. 근데 너 나 잘 살라고 이 사람 소개시켜준 거잖아. 그치? 그럼 미안하지만 오빠 위해서 한 번만 희생해주라. 나도 이런 부탁해도 될 만큼 그동안 너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오빠. 당분간 머물 곳 있는지 알아봐 줄 테니까 지금은 좀 나가줘. 이 사람 너무 흥분해서 기분 맞춰줘야 하니까. 오빠 가족 좀 지켜줘라. 아니, 오빠 가족은 나야. 진짜 피 섞인 가족은 쟤가 아니라 나라고. 정신 차려. 내 딸도 있는데 애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오빠. 지금은 좀 가줘. 이 사람 확 가라앉으면 연락할게. 오빠. 남편은 정말 냉정하게 핸드폰만 달랑 들고 있던 신우이를 붙잡고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버리듯 던져두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의외라서 벙쪘지만 뒤늦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애 데리고 떠나겠다는 말만 하지 마. 신우이 앞에서 보였던 냉정한 태도와는 다르게 가까이서 본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잠깐이지만 당신 떠난다고 짐 챙기는데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 지민이도 나한테 너무 소중한 동생이지만 나 정말 당신이랑 소라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한 만큼 잘할 테니까 나 용서해줘. 어? 나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용서해 볼게.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해도 난 다시는 지민이랑 같이 살기 싫어. 당신이 변해서 이제 나랑 소라를 1순위로 챙겨준다 해도 애초에 아무리 친한 친구였어도 신우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 집을 쟤한테 주고 나가는 한이 있어도 난 다신 같이 안 살 거야. 그러자. 지민이 짐은 내가 싸서 붙여줄게.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아이가 생기더니 그제서야 이 가족의 책임감이나 애정이 더 생긴 것 같았어요. 가끔 아이가 없었다면 그 상황에서 제 편을 들기는 했을까 싶어서 좀 마음 한켠이 씁쓸할 때도 많지만 좋게 생각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저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진 것 같아서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뒤로 신우이랑은 아예 연락이 끊어졌어요. 남편이 굳이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짐을 싹 정리해서 붙인 뒤로는 신경 쓰일 일이 거의 없었네요. 난생 처음 보는 남편의 냉랭한 태도에 꽤 충격을 받은 건지 신우이는 저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신우이한테는 일단 대출을 내서 살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아무리 남편 명의 집이라지만 당연히 신우목도 있었던 거니까요. 신우 없이 산 지 3개월째 되던 날 문득 잃어버렸던 제 가족을 되찾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만으로 늘 족쇄를 찬 듯 신우이를 떨쳐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머리가 좀 맑아져서인지 왜 그런 거에 집착했나 싶어요. 참 이런 걸 보면 가장 좋아 보였던 관계가 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신우이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래서 시자 붙은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옛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